미국 뉴욕 증시, 미국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소식에도 강한 체력으로 버티는 모습이었고 오늘 국내 증시도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 또 국내 증시 흐름 전반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인천본부 원상준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무디스 신용등급 하향했는데도 네. 미국 시장은 오히려 저점 매수 들어와서 거의 보합 수준 위로 다 올리면서 마감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래도 좀 이제 더 높이 시작을 했다가 조금 그냥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는데 네. 실제로 이 시장 자체가 계속 지금처럼 이런 보합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가요? 일단 2,600포인트에 대한 지지는 받고 있다는 부분들, 뭐 이런 거는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뉴스 나왔던 것들,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보면은 좀 호재랑 악재 모두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더 악재에 민감했었던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그 호재성 뉴스가 나온 섹터를 보면 대표적으로 원전 섹터가 하나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악재가 도드라진 섹터는 2차전지 섹터가 될 텐데요. 근데 오늘 장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악재 반응하는 섹터들의 하락폭이 조금 더 집중도가 높게 전반적으로 많이 좀 빠지기도 했고 2차전지 섹터 종목들이 시총이 아무래도 좀 시총이 높은 비중, 그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오늘 눌리는 듯한 분위기 아마 투자자분들 느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이 이제 바이든 전 행정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 공제를 지금 기존보다 앞당겨서 2028년 네. 폐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인지 보면은 뭐 신재생 쪽도 그렇고 그쵸, 2차전지 쪽도 2차전지. 그렇고 좀 직격탄을 맞는 모습이거든요. 예, 뭐 당연히 좋을 건 없을 겁니다. 이게 원래는 2023년도, 2032년도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네. 했죠. IRA 세액 공제 종료가. 근데 이거를 4년 땡겨 2028년도에 다 그냥 싹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예전에 그냥 그 바이든이 만들었었던 IRA 세액 공제 내용 그리고 이제 네. 메디케이트 부분에 대한 전면 폐지를 다 요구를 했고 이런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마이클 존슨 미국 이제 하원 의장 공화당 분이죠. 이분이 IRA 청정 에너지 세액 공제 조기 폐지를 공화당 강경파들에게 제안을 했고 결국에는 여기서 결론이 난 거는 2028년도까지 그냥 모든 IRA 세액 공제를 없애버리자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일단 웨스트신에서 좀 부각이 됐습니다. 이게 세액 공제요?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예요? 제가 제가 알기로 보조금을 보조금을 축소하는 거죠? 예, 네. 그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라고 그래가지고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그러니까 뭐 셀업체들 들어가가지고 보조금 받고 있던 것들 예, 있잖아요. 그 그거를 보조금을, 끊어버리겠다라는 예. 그런 이슈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지가 않은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왜 갑자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야 되나요? 이거는 트럼프가 들어왔었을 때 그때부터 하겠다고 했던 얘기 그때부터 아닌가요? 계속 하겠다라고 했었던 내용인데 네. 설마 이거를 전격적으로 이렇게 단칼에 끊어낼 수가 있을까라고 아마 시장은 좀 그래도 설마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안에 대해서 공화당 내에서 전부 다 찬성을 하는 부분도 아니고 공화당 내에서도 이게 찬반이 굉장히 엇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원 그 의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지역구 내에 있는 어떤 뭐 공장이라든지 산업 내에서 이제 이런 IRA에 대한 혜택을 보는 산업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뭐 가는 건 맞는데 뭐 조금 천천히 뭐 가자라는 뉘앙스 그리고 이제 2032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2033년도 원래 없애기로 했던 거를 1년 이걸 땡겨 2032년도에 없앤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괄로 그냥 다 없애자라고 나와버리니까 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카테고리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태양광, 배터리 부품, 전극활 물질 생산업체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셀업체들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좀 맞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보시다시피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법안이 당장 시행되는 건 또 아닙니다. 아니고 결국엔 운영위원회 거쳐가지고 하원 본회의 상장이 돼야 되는데 공화당 내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반대하는 쪽들도 좀 있고 그리고 이게 하원에서 통과되면 또 상원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상원 올라가서도 이게 통과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미지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당장 법이 통과가 됐고 이제
효력이 발휘가 됩니다. 2018년도부터 없습니다라고 해버렸으면은 오늘 아마 하락폭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폭력적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게 사실 논의되고 있는 게 그 솔트라고 그래서 지금 미국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 있잖아요. 그게 그 세액공제 상한선을 $10,000에서 $30,000로 상향시키는. 근데 이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을 축소한다. 이렇게 그렇죠.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게 실제로 이게 좀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이 진짜로 영향이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영향이 있다라는 시나리오들은 지금 이미 좀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2차전지 섹터들 같은 경우 이미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네. 이 2차전지 섹터들에 대한 이익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밸류에이션을 할 때 예. 이미 그래도 세액 공제로 인해서 이제 취하게 되는 이득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미래 실적으로 미리 땡겨가지고 멀티플을 매겨서 지금의 미리 주가가 땡겨서.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만 예.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제 현실화가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조금 폭력적으로 빠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안 좋은 악재나 낙재는 다 반영이 된 가격이 아마 네.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배터리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캐즘 얘기 나면서부터 네. 움직였는데 지금 이제 IRL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고전에 또 계속 나왔던 게 중국에서 배터리나 이쪽은 경쟁력이 너무 세졌다. 잘하죠. 너무 잘한다. 우리는 설 것이 어디냐 네.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서 또 미중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또 한쪽에서는 이제 미중 갈등이 돼서 우리가 좀 수혜 보지 않겠냐 그러면서 2차 전지를 계속 이제 쳐다보는 방향이었는데 지금 또 이렇게 빠져버린 확 거죠. 빠져버리니까 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좀 이제 난감할 것 같은데 많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좋은 상황인가요? 2차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지금 이미 많이 밀려 계신 분들 현장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차전지 붐이 올랐을 때 그때 이제 고점에서 샀다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혼자 하시는 분들 특징이 이제 손절을 못 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뭐 저희 반타자 마이너스 50%는 기본이고 70뭐 이렇게 물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근데 이게 뭐 다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용에 대한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태워가지고 하신 분들이 아니시라고 하면은 결국엔 기다리면 됩니다. 이게 2차 전지라는 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기차에서 지금은 많이 쓰이지만 전기차에만 쓰이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뭐 향후에 이제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미래가 될 수도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데이터 쪽들 센터. 그렇죠. 새로운 예. 디바이스들이 이제 출현이 됐을 경우에 결국에는 어떤 형태로든 전기가 공급이 되어지게 될 네네. 것이고 그러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또 그런 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뜨는 게 ESS 에너지 ESS 저장, 쪽들도 장치 그렇죠. 쪽이잖아요. 예. 근데 이 ES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 비중 차지하는 게 그러니까 그 순위로 치면 4위, 5위 정도 아마 할 겁니다. 1위는 독보적으로 중국이고 중국이 ESS 시장의 9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서 ESS는 필수잖아요. 필수죠. 왜냐하면은 이 AI 시대인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를 안 쓸 때는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놔야 그렇죠. 되는데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ESS가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이제 ESS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현재 그 국내 민주당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선 공약으로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좀 적극적인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이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ESS는 필연적으로 같이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이렇게 좀 주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 합니다만 근데 이쪽 섹터가 예전처럼 큰 테마를 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장이 큰 미국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를 좀 풀어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당장만 이제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오늘 보니까 뭐 두산에너빌리티 외국인들도 엄청 사고 또 최근 주가 보니까
와, 5월달 들어서 계속 올랐네요, 거의. 굉장했죠. 예, 원전주는 또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사실 굉장히 좋다는 평가는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일단 뭐 가성비도 좋고 네. 뭐 사고도 잘 안 나고 좋다라는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은 최근에 원전주 강했었던 이유, 유럽 주요 국가들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었던 부분들, 네. 이런 뉴스들이 지금 하루가 멀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 뉴스도 나왔었고 독일도 뭐 그런 움직임이 있고 이런 뉴스들 접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은 유럽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게 될 원전 시공 관련한 경쟁 국가는 결국에는 지난 체코 원전 이슈에서도 보셨을 듯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 네. 프랑스가 될 텐데요. 근데 그렇다면은 오늘날의 프랑스가 과연 혼자서 유럽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그런 건설, 그리고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나라 원전주가 지금처럼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유럽 전통의 원전 설계 및 시공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잘 하고 있었는데, 한동안 유럽에서 그 탈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화두가 돼가지고 정책이랑 자금 이런 것들이 신재생 에너지로 다 쏠리면서 원전 관련된 인력이나 생태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미 유럽 내에 관련된 인프라 기반이 좀 약해진 와중에 유럽 주요 선진국들이 원전 전력 수요 이런 것들을 버티다 못해서 다시 원전으로 회귀를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이거에 대한 기회가 분명히 온 거는 맞고요. 그리고 이거에 더해서 체코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지난 5월 6일 날 우리가 도장 찍으러 갔다가 바로 백을 한 적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체코 뭐 자국 최고법원, 우리나라 치면 대법원 같은 데인데 거기서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서명을 금지를 한다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체코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항소를 좀 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면서 결국에는 한국과의 원전 사업을 다시 정상화하고자 하는 액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최근에 계속 호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면서 국내 원전주들을 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전선 전력기기 관련된 네. 주식들도 오늘 흐름이 되게 좋았는데 네. 이게 결국 AI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수요도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력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시장이 명실거의 미국 시장일 겁니다. 한국 전력기기 대장업체라고 할 수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주정보의 한 65%가 미국에서부터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압박에서 벗어난 원전을 그래서 뭐 다시 부활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죠. 원전을 다시 부활시켜도 그렇고, 그리고 당장 효용성이 높다라고 하는 뭐 건설 들어가면 2년을 전기를 뽑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LNG 발전을 늘린다라고 해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런 미국의 일련의 정책들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새로 만들어진 전기가 얼마나 적재적소에 잘 공급이 되고 있는가, 이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전주 그 전력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계속 수주가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지금 이제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다른 그 전력기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많은 이제 고평가 논란, 이거 지금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이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 주가 기준으로 12개월 선행 PER이 한 17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경쟁 업체들 평균 한 25배 수준이니까 미국 익스포저가 크고 관세 이슈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라고 하기에는 이익이 나는 것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시총이 그래도 싼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지금 이제 AI 인프라면 엔비디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엔비디아 뭐 대만하고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좀 내비친 것 같은데, 네.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 뭐 엔비디아 직접적인 밸류체인 SK 하이닉스는 뭐 좋겠네요. 좋죠.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도 좀 주가가 버텨줬었던 그래도 것 같고. 버티기는데 약간 아쉬운 감은 있어요.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게 많이 애석한 게 이렇게 뭐 대만 내부에서 그냥 했던 행사거든요. 컴퓨텍스에 가다가. 예. 근데 거기에 이제 뭐 젠순왕이 뭐 대만계 미국인이라고는 하시지만 딱 본인까지 그 등판을 하셔가지고 거기 행사 가가지고 이쪽 생태계 힘을 굉장히 크게 실어주는 모습들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이제 가가지고 기조연설에서 말씀하신 게 MV 퓨전 링크라는 전략, 이거를 좀 공개를 하셨는데, 뭐요? 이게 MV 퓨전 링크? 링크 퓨전이래요. 링크 죄송합니다. 퓨전? MV 링크 퓨전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게 요즘 보면은 구글, 뭐 메타, 테슬라 뭐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 칩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그냥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써봐야겠다 이러면서 에이직 반도체들 이런 것들 굉장히 한때 좀 테마를 형성을 했었죠. 이렇게 지금 그냥 그런 고객사들이 자기네들 직접 칩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엔비디아에서 그래 니네들 만든 칩 가지고도 다 우리의 플랫폼 안에서 구동을 할 수 있게 그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우리가 해줄게라고 한 게 이제 AMD 링크 퓨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첫 구성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초기 파트너로 이제 대만 회사 뭐 TSMC, 미디어텍 그리고 이제 알칩 같은 회사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마벨, 뭐 시놉시스, 케이던스 뭐 이런 회사들만 딱 어떻게 보면 컨소시엄에 들어갔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거기에 이름을 딱 올렸었으면은 오늘 주가가 그래도 반응이 더 핫하지 많이 올랐을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좀 아쉽죠. 우리가 아직은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구나. 그 대만에 사는 행사니까 네. 대만 기업 넣은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아시아 오신 김에 여기 삼성도 대만 좀 지금 들리시고 하시면 저렇게 좋을 해줘야 텐데. 대만에서 전쟁 안 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렇게 해야 중국이 쳐들어오면 막을 수 있는. 쳐들어오면. 네, 뭐 젠슨항도 다 생각이 있었겠죠. 네. 그래도 직접적인 밸류체인이 SK 하이닉스인데 뭐. 좀 예.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서 반도체주는 어떤 전략이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반도체주는 예, 우리나라 반도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삼성전자 이제 올라오면서 레거시 쪽이 그래도 좀 반등이 나오니까 가겠지라고 했는데 뭐 중국이 워낙 그쪽에서 치고 나가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계속 플랫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나마 하이닉스가 뭐 의미 있는 시세라고 하기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좀 좋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거 다 AI 반도체에 대한 밸류체인 내는 하이닉스. 그러면은 하이닉스 밑으로 HBM 반도체를 만들 때에 같이 엮여서 볼 수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뭐 테크윙이라든지 PSK 홀딩스 그리고 최근에 말 많은 한비 반도체, 하나비전 이 정도 선에서 조금 압축적으로 결국에는 반도체 소부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솔직히 지금 저희가 AI 반도체 이쪽을 네.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네.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 지금 경기 너무 안 좋고 침체 올 거고 뭐 경기 성장률 엉망이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많이 있잖아요. 나오죠.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장에 있는 반도체나 수출 업체들을 그냥 투자하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나빠진다고 했을 때도 그냥 국장 투자하는 게 나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경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나쁘다라는 이제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경기 내수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에 미리 반영이 돼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를 이제 하시다 보면은 경기가 좋았던 적이 있었을까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정도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막상 경기가 좋아요, 시장도 좋고 잘 올라가요라고 했을 때 막상 보면은 수출 쪽만 실적이 좋고 국내 내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좋았었고 했었던 부분인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쪽 같은 경우에가 어떤 정책적인 조그만한 이제 트리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금방 또 주가에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역발상적으로 오히려 안 좋을 때에 안 좋다라고 하는 쪽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그때 대표님이 조금 당혹스러운 질문을 주셨던 기억이 나요. 네. 예, 그 채권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관점. 네. 예, 혹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 30년물 같은 경우에 저는 계속 그걸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고객님들이랑 네. 좀 호흡을 하고 있는데 5%를 넘었었죠. 아, 그 그러니까요, 기회가 왔다 지금. 옳다구나 하고 또 들어가고 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지금 예. 어저께 5% 넘어갔을 때 샀으면 또 수익이 좋았을 것 같아요.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네.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예. 어제 한번 들어갔고 네. 오늘도 5%대까지는 안 주고 4.978 뭐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한 번 더 5% 주지 않을까라는 좀 이렇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리다가 못 사면은 네. 그러면은 딱 여기까지만 사지는 거고 이렇게 네. 좀 대응을 해야지. 뭐 채권 같은 경우에가 이제 찍고 내려오니까 네. 여기서 같이 슈팅이 들어가자라고 자칫 잘못 대응을 했다가는 이쪽은 레버리지가 네.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특히 그렇죠. 장기물 같은 네.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너무 많은 비중을 여기다 실으시면서 가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 예. 감당하실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적으로 버틸 수 있는 수준에서만 이제 일부만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아니 이제 공교롭게 또 이제 장기물 수익률이 확 뛰었을 때 또 이제 나와주셨으니까 한번 그거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